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하는 게 통신입니다. 그냥 크게 통신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교재가 통신에서 지금 우리 무선통신 공통이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아날로그 통신, 그다음에 디지털 변조 해가지고 아날로그 통신, 아날로그 변조하고 디지털 변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제일 먼저 할 겁니다. 그게 교재 45페이지까지가 아마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PCM이죠, 그죠? PCM 관련된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동통신 관련된. 위성은 거의 없고요. 그냥 이동통신 관련된 내용이 그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위성은 그냥 지나가면서 넣은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요 파트까지가 우리 시험에 어쨌든 좀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죠? 근데 근래 이동통신 문제는 좀 더 적게 나오지만 그래도 이게 나오는 거고, PCM도 좀 잘 나오고요. 이 아날로그 변조에 관련된 내용도 시험에 잘 나오고, 디지털 변조에 관련된 내용도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통신공학, 기본적으로 슬로공학, 슬로라는 이런 슬로공학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토콜 해가지고 뭐 그걸 내용인데, 이 내용이 예전에는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전자직에서 통신은 좀 안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나왔지만 근래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덜 나오는 내용이니까 뭐 이건 그냥 지나가면서 좀 봐주시고요. 여기 하나가 더 사이에 있는데, 그럼 이건 5번이고 4번. 이 무선공학, 여기는 전파라는 단어하고요. 안테나예요. 안테나 공학, 뭐 전파공학, 안테나 공학과 관련된 내용, 무선공학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잘 언급은 안 되는 형태고, 얘도 슬로공학하고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 그리고 프로토콜과 관련된 내용도 우리 수업은 할 거예요. 수업은 하는데 그래도 좀 덜 나오는 파트입니다. 덜 나오는 파트니까 그냥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통신 이론입니다. 이 통신공학에 프로토콜 관련된 내용,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 슬로공학 관련된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통신공학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어쨌든 현재 우리 시험에 오류제어 쪽은 나와요. 그리고 정보 이론이 나와요. 이런 쪽이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근래에 나왔던 기출이거든요. 근데 이 기출이 사실은 통신 이론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그냥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신 이론이고, 이 통신 이론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신호화 시스템, 이 내용이 좀 깊게해서 우리 시험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호화 시스템 내용의 깊은 내용이 우리 시험에 기출로 등장했는데, 그 깊은 것은 사실 또 나와도 아마 학생들이 똑같이 그 기출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못 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공부를 따로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학생들은 통신 거기 한 18년도 정도, 19년도까지만 해도 통신 이론 과목을 이제 동영상을 열어드리면서 그걸 다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다 본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통신 18년도인가 19년도 어디죠? 저 인천에 많이 한꺼번에 8명 뽑고 7명 뽑고 할 때, 그때 사실 통신 문제가 3문제가 나왔어요. 12점이 나왔거든요. 안 나오다가, 그죠? 그래서 그때 대부분 학생들은 잘 못 풀었는데, 거기서 인천에 1등한 학생은 여기 있는 파트도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재수를 하고 해놓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내용도
잘 풀고 기본 문제도 잘 풀고 해서 통신 문제 다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쪽은 그때 나온 문제 수준이 나오면요 아마 지금도 대부분 학생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수준으로 나오면. 그래서 왜냐하면 똑같이 나오면 상관없는데 범위를 다르게 해서 그런 수준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공을 한 학생들은 이쪽 부분을 뭐 어느 정도 하겠지만 학교에서 이런 거 안 배우고 그냥 다른 과로서 했던 사람들이 전자직으로 이렇게 왔으면 아마 쉽진 않을 그런 과목일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부를 하고 싶으면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통신이론 동영상도 한번 열어주고 그렇게 할 건데 뭐 대부분 할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지금 있는 동영상이라도 그냥 잘 보고 가자. 그리고 다행히 근래에 나오는 시험 문제가 이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고 그리고 좀 쉽지만 그러니까 쉬운 내용으로서 해가지고 이 오류지어 쪽 뭐 이런 쪽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 수업은 어쨌든 이 순서대로 여기 1, 2, 3, 4, 5, 6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해 나갈 건데 아마 지금 목요일이죠, 그죠? 여기 어디 갔어요? 목요일 날 09시 30분부터 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이게 아마 약간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 수업을 뺐던 게 이 수업을 월요일 보강하려고요. 그래서 이 월요일 날 이 수업을 뭐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당장 이번 주는 이제 지났으니까 다음 주는 고민해보고 그 다음 주부터 월목으로 그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후 원래 하던 월요일 오후 2시에 하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이 시간에 수업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5주 안에 어쨌든 끝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5주 가지고 이게 파트가 설명 없이 그냥 무작정 넘어가면 5주 안에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요. 약간 설명 곁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늘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은 다음 주는 보류하고 그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월목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오후 2시입니다. 2시 10분인가 20분 뭐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어공학은 아마 5일이면 될 것 같은데 약간 마지막 하루 정도는 뭐 보강을 할 수도 있는데 이쪽은 좀 당연히 부족할 겁니다. 당연히 부족할 거니까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뭐 해보도록 합시다. 자, 뭐 수업에 뭐 질문하실 건 따로 없죠? 따로 없을 것 같으니까 바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1, 2, 3번에서 근래 시험에 잘 나오니까 어쨌든 1, 2, 3번 잘 봐주시고요. 나머지 뒤에 거도 기출에 나왔던 형태 정도 그리고 제가 좀 그래도 중요하다고 통신 수업을 이렇게 하고 공무원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학교 교수님들이 좋아라 하고 중요하게 여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한번 수업을 해서 진행을 해 볼까 하니까 그런 것들 정도는 한번 체크만 해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요, 통신은 이거 시험에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들었던 거라도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시험 문제에서 맞추기 힘들어요. 원체 범위가 넓어 가지고요. 그래서 실제 공무원도 통신이라는 이 과목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통신공학, 통신이론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과목을 만들어 놓으니까 통신이론이다. 처음부터 끝까지잖아요. 그죠? 4학년 동안 그 대학교 정규 과정에서 배우는 그 통신의 전 과목에 대한 기본 개념이 나오다 보니까요. 이게 내용을 깊게 들어가는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저쪽 파트에서 내용은 이쪽에서 보면 한참 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자체로는 내용이 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이게 어려운 내용이 돼버려가지고 시험에 점수가 안 나와요. 공무원도 학생들을 시험 보면 올해 공무원
지방직 시험 문제를요, 출제로 들어간 학생이 그 출제 감독관이 좀 쉽게 내라 라고 부탁까지 하고요. 마지막에 다 만들고 나서 이거 쉬운 거냐 라고 재차 확인까지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진짜 편하게 냈구나 라고.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각도만 틀어버리면 다 틀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 뭐 난리 났거든요. 예, 난리 나니까 이게 통신은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딱 이 범위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약간 응용해서 나와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항상 힘든 게 통신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출에 나왔던 유형은 다 확인을 하고요. 확인 잘 하시고 그 관련 문제는 잘 풀게끔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시다가 아 그래 꽂히는 거 있잖아요. 아 난 이번에 이거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자세히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터디 하시다가 아 이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부분 좀 깊게 파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통신 시스템에서 변조의 이유하고 목적으로서 옳지 않는 거. 자, 변조 왜예요? 변조. 변조가 뭐예요? 라고 하면, 우리 변조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음성 변조 생각할 거고, 그죠? 음성 변조 뭐가 약간 변형을 시키는 거다 라고 하는데, 그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변조를 왜 하는데? 라고 하면 왜 해요? 네. 멀리까지 잘 보내려고. 통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멀리까지 잘 가려고, 잘 보내는 게 목적이니까. 변조를 안 하고 그냥 보내면, 변조를 안 하고 그냥 보낸다 라고 하는 게 베이스밴드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기저대역. 이런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저대역이라는 말은 원신호 주파수. 원신호거든요. 원래 이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그래서 베이스밴드 전송이라는 단어도 실제 있습니다. 실제 있는데, 베이스밴드 전송은 원래 그 신호를 따롭게 변조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는 통신. 이걸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원래 제 목소리를 제가 아무리 고함을 쳐봤자 저 63빌딩 보이는데 63빌딩도 도달 안 돼요. 여기서 보내봤자. 주변에 잡음도 있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 잡음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63빌딩까지 이렇게 신호를 보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내 신호를 뭐 다른 주파수로 올려서 이렇게 전송하는. 그래서 이게 주파수로 올려서 전송하게 되는데, 그때 변조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패스밴드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패스밴드라고 해가지고 반송돼요. 이게 반송파에 실어서 보낸다. 반송파에 실어서 전송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신호 MT가 있을 때요. MT가 있을 때 여기에 반송파입니다. 그래서 반송파에 실어서 보내는 형태. 그래서 실어서 보내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변조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조의 개념이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여기서 강원도 놀러 간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강릉에 가는데, 속초에 가는데 제가 크루스 간다면 이 베이스밴드예요. 그래서 베이스밴드로 제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베이스밴드로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표를 하나 끊어가지고, 그죠? 고속버스에 타기만 하면, 나는 가만 누워서 그냥 자고 있으면 도달은 해 있잖아요, 그죠? 버스가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 버스라는 단어가 이 반송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어 나르는 애들, 그게 반송파가 되고, 나는 거기에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기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뇌가 나에 해당되는 게 신호파고요. 이게 실어 나르는 파를 우리는 반송파다, 캐리어다라고 해서 이걸 CT라는 기호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CT가 되면 이게 그냥 믹스가 되면요,
이게 여기가 변조대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조대음파가 된다라고 하는, 그냥 이렇게 믹스만 시키면 희한하게 이게 변조가 돼요. AM 변조는 힘든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되는 형태가 변조예요. 그래서 변조 왜 합니까? 라고 하면 잘 보내려고. 그리고 우리가 이때 사용하는 변조의 종류가, 그죠? 아날로그 변조에 쓰는 게, 우리 반송파 CT가요, 교류 신호거든요. 교류 신호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데타. 이게 교류의 일반 수식이고, 그죠? 그러면 이 교류의 일반 수식에서 이게 차량이거든요. 반송파거든요. 반송파가 이걸 때 이 반송파에 여기에 신호파가 탄다. MT가 여기 들어간다. 라고 하면 우리는 반송파에 이걸 뭐라 불러요? 진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진폭이라고 하고 최대값이라고 하는데, 이 최대값 부분을 신호파를 가지고 변형을 시키면서 전송한다. 이게 진폭 변조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반송파에 여기에 주파수 부분, 여기에 MT가 들어가 가지고 얘를 변형시키는 형태가 되면 얘는 뭐가 되고요? 이건 주파수 변조가 되고, 그리고 반송파에 이 부분에 신호파를 실어서 이렇게 전송을 하면 이게 위상 변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AM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볼 거고요. 여기에 진폭 변조에 해당되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주파수 변조에 해당되는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위상 변조에 해당되는 페이지 모듈레이션, 뭐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걸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AM 변조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될 거다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변조를 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잘 보내려고 하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때 이 신호파는요, 신호파는 내 신호잖아요. 그죠? 내 신호는 보통 300에서 3400. 나의 음성 신호는 대부분 이거거든요. 이 신호를 반송파는요, 주파수가 아주 높아요. F가 아주 높아가지고 FC가요, 보통 뭐 1000km. 내 신호를 1000km 신호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1000km하고 이거하고 곱하면요,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이거 두 개 곱해지면 여기 나오는 주파수는요, 이 곱해서 나오는 주파수는 F1 주파수하고요, F2 주파수가 곱해지면 나오는 주파수는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F1 더하기 F2 하고요, F1 빼기 F2. 이게 나오죠. 그죠? 이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 곱은 2분의 1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하고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잖아요. 그죠? 이거 우린 다 알거든요. 그럼 여기에 신호파도 어쨌든 교류 신호고, 반송파도 교류 신호니까 교류 신호 곱하기 교류 신호가 되는 거예요. 두 신호의 곱에 해당되면 그 결과는 주파수 성분이, 이게 신호파, 반송파 1000km, 4km라고 합시다. 4km, 1000km. 두 개 곱해지면 여기는 얼마 나온다고요? 1004km. 여기는 얼마 나오고요? 996km. 마이너스 996km 의미 없습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이거 같으니까 코사인 이 안에서 음수가 되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변조되기 전에 내 신호는 4km거든요. 근데 1000km하고 곱해버리면 여기 나오는 변조된 파는 1000km에서 1004가 되고 996이 되고 하니까 어쨌든 1000km에서 논다는 거예요. 그럼 1000km에서 놓으면 우리는 주파수가 4kHz하고요, 주파수가 1000km가 됩니다. 1000km가 되면 이게 파장이 F하고 람다의 곱은 속도, 전파의 속도거든요. 전파의 속도인데, 이게 전파의 속도는 자유공간에서 빛의 속도하고 같아요. 빛의 속도는 300메가예요. 3 곱하기 10의 8승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되니까 4km 신호를 보내면요, 파장이
이거 두 개 곱해서 300. 이거 3kg라고 합시다. 계산의 편의상요. 3kg하고 뭘 곱하면 300메가가 될 거냐? 라고 하니까 이거는 파장은 100kg입니다. 근데 1000kg하고 뭘 곱하면 이게 될 거냐? 라고 하니까 파장은 300m예요. 그죠? 이거 두 개 곱하면 빛의 속도가 되고 이것 두 개 곱하면 빛의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3km 신호를 보내려면요, 파장이 100km가 필요해요. 파장이 100km인 파가 날아간단 말은요, 파가 한번 진동을 하면요, 이게 100km인 거예요. 근데 얘는 파가 한번 진동하면 얼마요? 300m예요. 이것도 커요. 근데 우리는 통신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안테나 길이요. 통신할 때 필요로 하는 안테나 길이가 2분의 람다 또는 4분의 람다를 써요. 그러면 2분의 람다 쓴다면 파장이 300m짜리 이 1000km 신호는요, 반파장은 150m, 그리고 4분의 람다는 75m. 그래서 안테나 75m짜리를 만들려고 노력해요, 실제로. 근데 잘 안 만들어지니까 좀 다른 방법을 해서 75m 효과를 냅니다. 근데 이건요, 이 4km 신호를 보낸다고, 3km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파장 50km, 4분의 람다 25km. 안테나 길이가 25km면 이건 설치도 힘들죠, 그죠? 그래서 설치 자체가 힘들어 가지고 실제로 못 써요. 그래서 못 쓰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주파수, 4km 주파수를 가지고 신호를 전송하고 저쪽에서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멀리까지 보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1000km 신호는 그래도 75m짜리 안테나 쓰면 그래도 잘 보내고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변조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잘 보내고 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조 왜 해요? 라고 하면 그게 목적에 맞게끔, 통신의 목적은 잘 보내고 잘 받으려고 한다, 그런 거다. 그래서 통신에서 변조 이유하고 목적으로서 옳지 않는 것, 신호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그죠? 서로 간의 간섭. 이 간섭은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왜 늦게 왔는데? 그래서 제가 희종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운데 승민이가 떠들면 이건 잘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게 간섭이에요. 그래서 이런 잡음이나 간섭이라는 단어가 어쨌든 이런 형태인데, 이 주파수를 올려버리면, 승민이가 사용하는 주파수는 300에 3400인데 이게 텔레파시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주파수로 이렇게 해서 보내면 이게 간섭을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맨날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전파의 다중경로로 인한 페이딩을 제거한다. 이건 전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변조를 해서 일어나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페이딩은 변조를 하든 안 하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페이딩이 이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이 강의실이 좁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도달되는 신호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말을 하는 게 창문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혀서 도달되는 신호도 있어요. 그 신호가 울림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게 페이딩인 거예요. 그게 안 느껴진다라고 하면 페이딩은 안 일어난, 페이딩의 영향은 없지만, 이게 큰 강의실 같은 거 보면 스피커 여러 개 쓰면 울리잖아요, 그죠? 울림 현상이 생기는 게 그게 페이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페이딩 현상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건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전파 환경에서 무조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변조를 한다고 해서 제거가 안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짧은 파장의 반성파 신호를 이용하여, 그래서 그 파장을 짧게 하는 거예요. 주파수를 높이니까 파장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조함으로써 장비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아까 전에 안테나가 25km 안테나를 써야 될 걸 75m 안테나를 쓰면 안테나 크기를 훨씬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쓰는 주파수들, 우리 핸드폰 사용 주파수가 얼마예요? 핸드폰 사용 주파수가 얼마예요? 이 사람들요? 예? 3000 단위가 뭔데? 3000메가예요?
이거 5G가 G가 뭔데? 5기가? 그럼 4G는 4기가고. 여기는요? 300메가헤르츠야. 이게 핸드폰 쓰는 주파수는요, 3G 같은 경우에는 2000메가, 2기가입니다. 근데 4G는요, 4G는 범위가 좀 넓어요. 이쪽도 썼다가 저쪽도 썼다가 사용 안 하는 주파수들 다 끄집어 와서 쓰는 게 4G고요. 5G는 주파수가 더 높아요. 5기가 하고요. 27기가를 쓰려고 하는데, 이 27기가를 지금 기지국 설치 안 한다고 해가지고 반환당한 그런 주파수잖아요. 그죠? 어쨌든 30기가까지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형태가 5G고요. 6G 가면 당연히 30기가 쪽은 당연히 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파수가 높아요. 그러면 3기가만 돼도요. F가 3기가면요, 파장이 0.1m예요. 10cm라는 거예요. 그럼 반파장은요? 반파장은 5cm죠. 우리 핸드폰 자체가 5cm보다 크죠. 그러다 보니까 안테나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내장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장이 작아진단 말은 이게 장비를 소형 경량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핸드폰이 커지는 이유는 이 디스플레이 때문이잖아요. 그죠? 이게 장비 자체, 시스템 구성 자체는 작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때문에 커지고 있는 거지, 이게 주파수가 높아지니까 소형 경량이 되고 있다. 하나의 통신로에 여러 신호를 동시에 송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다중화예요. 우리 다중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AM 라디오입니다. FM 라디오요. TV요. 채널마다 다 다른 주파수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주파수를 써서 다른 신호를 보내는 거. 이게 다중화예요. 근데 이게 KBS에서도 말하는 사람들, MBC에서, SBS에서, 뭐 JTBS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주파수가 똑같아요. 근데 반송파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1000km 썼다가 1100km 썼다가 1200km 썼다가 1300km 쓰니까 이게 같은 목소리, 베이스밴드 신호는 똑같은데 이게 패스밴드 신호가 주파수가 달라지니까 이게 서로 다른 반송파를 써서 사용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다중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를 다르게 해서 다중화하는 방식,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걸 FDM이라고 합니다. 주파수를 분할해서 이렇게 다중화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변조를 하는 이유 해가지고 답은 2번이고요. 자, 그래서 변조의 정의 해가지고요. 이건 우리 그 이론 교재에 있을 겁니다. 신호를 주어진 통신 채널에 적합하도록 조작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신호가 원래 가지고 있는 주파수 범위, 그게 기저대역이라고 하고 베이스밴드보다 충분히 큰 주파수 대역으로 스펙트럼을 이동시킨다. 스펙트럼이라는 단어가 아마 시험에서도 이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변조라는 단어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이 스펙트럼이라는 단어가 갈로 넣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파수 영역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음성이나 데이터, 영상 등의 정보 신호를 먼 곳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낮은 정보 신호의 주파수 대역을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옮기는 조작. 그래서 이게 믹스가 되면요. 아까 전에 이게 뭐예요? FC. 이거 1000km. 이건 4km. 그럼 1000km하고 4km인데 4km 신호를 1000km하고 곱함으로 했어. 여기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온다? 1004km나 996km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낮은 주파수의 4km를 높은 주파수인 1000km대로 이렇게 옮기는 조작. 그런 조작을 뭐라 부른다고요? 변조다. 그리고 신호파를 실어 나르는 고주파인 반송파에 저주파인 신호를 중첩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뭐 변조라고도 하고, 변조의 종류에는 아날로그 변조도 있고 디지털 변조, 펄스 변조, 디지털 변환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 정도는 놔두시고요. 이런 변조의 필요성 해가지고요. 가장 이제 실용적으로 쓰는 것은 안테나 크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작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의 경우에 안테나의 길이가 신호 파장의 절반 정도일 때 최대 방사 효율이 나오고, 그래서 3kg짜리는 이게 파장이 50kg가 되더라. 그럼 파장이 100kg가 되더라. 그래서 반파장 안테나를 쓰면 50kg 안테나를 써야 된다. 근데 3기가를 사용을 하면 파장이 0.1m다.
그러면 0.1m 10cm니까 반파장 안테나를 쓰면 5cm 안테나만 있어도 되더라. 라는 그런 거니까 주파수를 높이면 안테나를 작게 써도 되더라. 그리고 잡음의 영향을 적게 받도록, 잡음이나 간섭의 영향입니다. 간섭. 그죠? 똑같은 주파수를 쓰면 우리 귀는 같은 주파수가 중첩돼서 들어오면 그게 잡음이고 간섭이에요. 이게 주변에 이게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귀에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차가 내는 소음하고 같은 주파수 대역이니까 우리 귀에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주파수가 있으면 무조건 간섭이 생겨요. 근데 아예 주파수 대역을 다르게 쓰는 거예요. 우리 귀는 못 듣지만 안테나는 주파수가 다른 것들을 따로따로 분리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해드릴 수 있으니까 잡음이나 간섭을 적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중화나 다운 접속을 하기 위해서. 이거 다중화. 이 TV가요, KBS, MBC, SBS 채널이 있는 것 자체가 다중화입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서로 다르게 해서 전송을 한다. 라고 해서 이걸 주파수 분할 다중화 전송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FDM, TDM, 뭐 그다음에 CDM, OFDM 뭐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나오니까 그쪽에서 하고, 일단은 FDM 위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변조 방식에 분류해가지고요. 위에 아날로그 우리가 사용하는 변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용어만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것도 내가 사용하는 음성 자체가요. 그 신호파 자체가 아날로그 신호가 있고요. 제가 내는 음성은 아날로그죠. 근데 제가 워드 작업을 하면 워드 작업된 신호는 이건 디지털이잖아요. 그죠? 컴퓨터로 작업한 신호는 디지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신호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송파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송파도 아날로그 형태로 날아가는 게 있고 디지털 형태로 날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반송파가 아날로그 형태도 있고 디지털 형태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날로그 음성을 아날로그 형태의 반송파에 실어서 보내는 게 지금 공부하는 AM, FM, PM이라고 하는 아날로그 변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 반송파에 실어서 전송하는 방식. 자,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요, 디지털 형태로 반송파에 실어서 보내는 게 있고요. 디지털 형태를 아날로그 반송파에 실어서 보내는 게 있고, 디지털 형태의 신호를 디지털 형태의 반송파에 실어서 보내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자, 이걸 2번이라고 하고요. 이걸 3번이라고 하고, 이걸 4번이라고 합니다. 했을 때, 자, 느낌상 2, 3, 4번 중에서 디지털 변조다 라고 하면 뭘 디지털 변조라고 할 것 같아요? 3번? 4번? 2번? 3번? 3번.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통신 공부는 진짜 공부를 잘 하려면 이 약속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통신의 공부가 안 되는, 저도 통신 공부를 참 힘들게 했거든요. 모르니까 책을 읽고 했는데, 책을 읽었을 때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모르고 접근을 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들끼리 쓰는 약속이 미리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디지털 변조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걸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생각하면 값은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인데도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으로는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글이 나오니까 맞다, 이렇게 되겠지 라고 되겠지만, 이게 안 맞으면 나는 이 생각하고 글을 읽는데 글은 다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 머릿속에서 이걸 안 받아주게 되니까 통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은 약속을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제일 필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이런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빨리 캐치하는 거. 그걸 빨리 캐치해야 통신 공부가 그래도 그나마 좀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디지털 변조다 라고 하면요, 2번을 이야기해요. 디지털 변조는 이렇게 생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전송 슬로에 변환시키는 우리 이 다음에 배울 ASK, FSK, PSK, QAM. 우리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요거하고 여기서 대부분 다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한 문제는 무조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그러면 디지털 형태로 바꾸는 것이 이게 PCM인 거예요. 아날로그 형태의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꾸는 형태는 AD 변환기잖아요. 그죠? AD 변환 형태고, 이게 아날로그 음성을 디지털 형태로 바꿔서 전송한다라고 해서 이게 PCM 과정이고, 사실 이 PCM 과정은 분명히 변조는 맞는데요. 이게 최종 단계는 아닐 수도 있어요. PAM, PWM은 최종 단계일 수도 있는데 그 애들도 사실은 다시 디지털이니까 다시 아날로그에서 이 과정과 이 과정이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변환을 시키니까, 신호를 변환시키니까 이 과정이 나오고, 이 PCM 말고도 PAM, PWM, PPM, PNM 뭐 이런 용어도 있고, 델타 변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슬로우에 적합하게끔 하는 거. 이건 같은 디지털이니까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원 신호가 디지털인데요. 변조된 것도 디지털이니까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게 베이스밴드 신호예요. 원 신호를 그대로 보내요. 원 신호의 주파수 대역을 그대로 보낸다. 라고 해서 이게 베이스밴드 신호가 되는 거예요. 베이스밴드 전송의 대표적인 예가 얘입니다. 근데 얘 실제로 쓰는 게 뭐 RG, NRG, AMI, CMI, 맨체스터 뭐 이런 코드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뭐 나중이고, 우리 시험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잘은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나왔는데 요즘 근래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더라라는 것 정도는 어쨌든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아날로그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신호파가 이거인 거예요. 이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할 때 신호파고요.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 변조돼서 실제로 날아가는 파. 이런 형태는 시그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변조된 파는 시그널이라고, 원 신호는 데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날로그 모듈레이션이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시그널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펄스, 이런 과정을 P가 들어가는데 이게 다 펄스 변조라고 해요. 그래서 펄스 변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슬로우에서 적합하게끔 신호를 전송하는 것이 이게 디지털 모듈레이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디지털 변조다.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슬로우에서 적합하게끔 신호를 바꾸는 것을 디지털 트랜슬레이션이다라고 해요. 변환이라고 해요. 변환. 그래서 디지털 변조, 디지털 변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거 용어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이니까 알아서 봐두시고요. 이 내용을 그냥 같이 넣을 걸, 이건 설명하려고 이불로 안 넣었는데 잘못했다 생각이 들어요. 다음 중 변조를 하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이게 1장은 사실 공부를 했을 것 같아서 이불로 안 넣었어요. 뒤에 건 그래도 제가 그냥 넣는 게 좋겠다 해서 넣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했죠, 그죠? 그 책 다, 책 집어 넣어버렸네. 봤죠? 어디까지 봤어요? 1장만 봤어요. 여기는 하나도 안 봤어요? 여기는? 여기는? 여긴 다 봤죠? 어쨌든 1장은 봐요. 1장은 조금 그래도 아날로그, 그러니까 거기 아날로그 AM까지는 다 보세요. 그냥 AM까지는 시간이 안 돼도 다 보고, 그리고 디지털 변조까지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날로그 변조하고 디지털 변조가 우리 시험에 어쨌든 6점 중에서 4점 아니면 2점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그 이유 건
이제 그냥 여기 있는 것만 보시고 그 이전 건 그냥 보세요. 보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헤테로다인 수신기는 우리 시험에는 덜 나오는데 언젠가는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모든 통신 시험의 제일 1순위가 헤테로다인 수신기거든요. 헤테로다인 수신기인데 이게 우리 시험에만 유독 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쪽인데 아무튼 그거 헤테로다인 수신기까지 있는 내용은 그냥 시간 되면 한 번씩 봐주세요.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그까지만 딱 공부를 잘 해놔도요. 디지털 변조까지 그만 공부해놔도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그거면 충분할 거예요. 더 이상 깊은 건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통신 공부 그 수업한다고 통신 공부 따로 할 생각하지 말고 이까지만이라도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에서 변조를 하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송수신용 안테나의 제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잡음과 간섭을 개선한다, 주파수 분할 다중 통신을 위해서, 장거리 통신을 위해서, 뭐 이런 건 다 맞죠, 그죠? 구현 시 곱셈기나 비선형 소자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조를 할 때 이 믹스는 무조건 사용을 해요. 이 믹스가 우리 곱셈기다라는 이름으로 그냥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곱셈기가 이 믹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주파수가 4kH고 1000kH예요. 나오는 주파수는요. 996도 있고 1004도 있죠. 들어오는 주파수하고 나오는 주파수가 서로 다르죠. 이 들어오는 주파수하고 나오는 주파수가 다르단 말은 비선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변조 자체가 비선형 소자예요. 비선형 소자를 사용한다. 자, 무선 통신의 특징으로서 옳지 않는 것. 무선 통신을 위해서는 특정 용도에 할당된 전자파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제가 3G 주파수가 어디라고 했어요? 2기가죠, 그죠? 2000메가, 1800, 1900하고 2100 사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100 사이를 사용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국제 표준에서 3G 주파수는 이 영역을 쓰자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역 중에서 KT, SK, 뭐 LGT의 주파수 경매를 해가지고 이 주파수는 너희들이 쓰라, 이 주파수는 너희들이 쓰라, 이렇게 주파수 할당을 해주는 거거든요. 분배를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용을 하려면 국제 표준에서 이렇게 딱 이 주파수 대역은 이걸 쓰라. AM은 540에서 1620입니다. 이 영역을 AM에 쓰라. FM은 88에서 108메가인데 여기를 FM으로 쓰라 라고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선 통신을 위해서는 특정 용도에 할당된 주파수, 그 전자파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선 통신 방법에 비해서 전송 과정에서 잡음이 많이 발생한다. 이건 확실하죠, 그죠? 우리 유선으로 할 때는 내선만 있거든요. 주변에 잡음에 안 끼어들어요. 근데 무선을 할 때는 내가 이야기할 때 남들이 떠들면 같이 들리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요. 무선 통신을 사용을 하면 유선 통신에 비해서 주변 통신 기기나 전자기기와의 전자파 간섭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선이 훨씬 더 많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저기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무선 통신을 잘 안 해요. 보통 실험실에서 실험 데이터 여기서 정의해가지고 그냥 좀 저쪽으로 날려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측정된 값을 무조건 유선으로만, 그러니까 아니면 메모리에 저장해서 메모리를 그대로 옮기는 방법을 쓰지 이게 무선으로 날려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오류를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봐두시고. 아날로그의 무선 통신의 경우에 신호는 다른 반송파에 실려서 전송된다. 뭐 당연한 말이고, 그죠? 이런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변조를 하는 목적에 나열한 것이다. 여러 메시지 신호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거고요. 무선 전송의 경우에는 크기가 작은 안테나를 사용할 수 있다. 변조를 함으로써, 그죠? 간섭이 있는 채널에서 전송 신호의 대역폭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서 간섭에 대한 영향을 줄인다라고 했는데, 이 간섭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주파수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 대역을 늘려버리면 주변 잡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주파수 대역을 좁혀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는 우리는 몰라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변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면 변조. 이 변조가 문제의 단답이 될 수 있거든요. 변조, 복조, 이 과정이 단답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파장이 짧아져서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다. 이게 주기가 짧아진 신호면요, 봐요. 1비트 보내는데 1비트가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1비트가 이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비트 보내는데 이만큼 쓰면요, 이만큼 쓰면 이 데이터를 보낼 때는, 정보를 보낼 때는 비트 수가 많지 않겠죠. 그죠? 1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가 적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ms다. 그러면 1비트 보내는데 10ms 보내면 1초에는 100비트밖에 못 보내요. 아무리 잘 보내도. 근데 이게 0.5ms다. 1초에 0.5ms가 되면, 1초에 0.5ms가 되면, 한 비트 보내는데 0.5ms가 되면 1초에 2000비트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런 구형파가 날아가면 이런 신호가 날아갈 건데, 이게 주파수가 작은 신호고, 큰 주파수, 주기가 크고 주파수가 작은 신호고, 얘는 이런 신호가 날아가는 꼴이 될 거니까 이건 주파수가 큰 신호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파수가 크면 상대적으로 보낼 수 있는 비트량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많은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주파수에서 시료를 보내면 실제로 보낼 수 있는 정보량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디지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통신에서 계속 주파수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800메가 쓰던 게 1800메가 쓰다가 2000메가 쓰다가 5기가 쓰다가 지금 27기가 쓰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용 주파수를 계속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아까 전에 장치를 줄일 수 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작게 해봤자 좋아지는 것은 어느 정도만 작아지면 되는 거지, 더 이상 줄이는 건 큰 의미는 없거든요. 장비 자체는요. 근데 이 주파수가 높아지면 1초에 보낼 수 있는 정보량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 데이터 전송을 하려면 당연히 높은 주파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주파수를 써야 되는 그런 게 생기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 자원이 계속 높은 쪽으로 가는 이유가 이 고속 데이터를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역이 넓어지면요, 넓은 대역을 사용을 하면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게 통신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파장이 짧아져서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베이스밴드 신호가 멀리 전송되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베이스밴드라는 단어, 이런 단어도 그냥 용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베이스밴드 신호라는 이런 단어 자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알아야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답은 3번 같은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변조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런 거고요. 그럼 그 변조의 이제 첫 번째, 아날로그 변조의 첫 번째가 아까 전에 AM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AM은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했을 때 AM은 이 반송파예요. 반송파의 진폭에 신호파가 들어가면 이게 뭐라고요? AM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AM이다. 자, 일단 아날로그 변조예요. AM, FM, PM이 있는데 우리는 PM은 크게 신경 안 쓸 겁니다. 있다라는 정도만 그냥 봐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AM하고 FM 위주로 공부할 건데요. 이게 뭔데? 라고 하면요, 여기 신호파가 있어요. 신호파라는 것은 여기 다른 말로 하면 정보 또는 메시지 이게 되겠죠. 그죠?
여기에 반송파가 있어요. 이걸 MT라고 표시하고요. CT라고 표시할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얘는 주기가 크잖아요. 그죠? 얘는 주기가 작은. 이게 시간 주기잖아요. 주기가 작으니까, 주기가 작으면 주파수가 높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파수를 FC, 이 주파수를 FM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때 이걸 변조대파는요, AM은 이걸 변조시키면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하면요, 여기에 반송파의 진폭이 얼마요? 이게 예를 들어 10이라고 할게요. 얘는 5라고 할게요. AM 변조는요,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MT가요, VM 5 사인 오메가 0 오메가 MT. CT가요 10 사인 오메가 CT 이겁니다. 그러면 AM 변조는요, AM 변조는 반송파의 진폭이 이거죠. 이 반송파의 진폭에 신호파를 태우는 거예요. 그게 뭔데? 라고 하면요, 여기에 반송파의 진폭이 원래 10이었는데 이 10에 MT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파수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게 수식으로 요건데 그림으로는 어떻게 그릴 건데? 라고 하면요, 반송파 진폭은 10이니까 10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10이 그대로 있고요. 이때 신호파가 5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10 플러스 5 사인 오메가 0t, 오메가 MT에 사인 오메가 CT니까 이게 지금 이제 사인이고, 사인은 가장 큰 값이 얼마예요? 1이고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0에서 1에서 마이너스 1 이 사이를 바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0에서 1, 0에서 마이너스 1, 0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진폭이 얼마가 되겠어요? 10 더하기 0이 됐다가 10 더하기 5가 됐다가 10 더하기 0이 됐다가 10 빼기 5가 됐다가 이렇게 되니까 진폭이요, 10에서 이게 0이면요 10 더하기 0이 되니까 10이고, 얘는 10 더하기 5가 되니까 15가 되고, 얘는 10 더하기 0이니까 10이 되고, 10 더하기 마이너스 5가 되니까 5가 되고, 다시 10 더하기 0이니까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폭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호가 아니라 진폭이에요. 이 진폭이고 신호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여기 반송파가 이 주파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위아래로 대칭적으로 이렇게 해서 대칭적으로 돼서 실제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는 게 이게 AM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AM이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진폭이 큰 거, 큰 순간에 피크를 재면 얼마가 되죠? 피크를 재니까 이거 15가 될 거고 마이너스 15가 될 거니까 30이 되겠죠. 진폭이 가장 작은 순간에 피크를 재면요, 이건 5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5가 될 거니까 이게 10이 될 거고 이건 30이 될 거예요.
아무튼 이런 모양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뭐가 된다고요? AM 변조다. 그래서 AM 변조고, 이 AM 변조를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요, MT가 있어요. 여기에 먼저 뭘 한다고요? 10을 더해요. 그러면 10을 더하고 났어요. 여기는 코사인, 사인이면 사인입니다. 코사인이면 코사인, 사인이면 사인을 곱해요. 그러면 들어오는 곳에서 MT가 들어왔을 때 더하기 10이 되니까 이쪽은 얼마예요? 10 더하기 MT죠. 그러면 이게 곱해지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요, 10 더하기 MT 코사인 오메가 CT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사인인데 여기서 이불로 코사인을 적었습니다. 코사인을 많이 써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 이렇게도 표시해요. 코사인 오메가 CT를 곱해요. 그럼 여기 뭐가 나와요? 여기는 MT 코사인 오메가 CT. 그리고 이걸 정폭을 해요. 10배를 정폭을 해요. 10배를 정폭하면 여기 뭐가 나와요? 10 코사인 오메가 CT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된 것을 여기서 더해요. 더하면 여기 뭐가 나와요? 얘는 MT 코사인 오메가 CT 더하기 10 코사인 오메가 CT가 되고, 이거 코사인 오메가 CT 묶어내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얘하고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얘하고 똑같은 이런 형식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AM 변조다라는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AM 변조는 이걸 가지고 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하는 AM 변조가 더블 사이드 밴더 LC, 어떤 책에서는 더블 사이드 밴더 TC라고도 하고요. 더블 사이드 밴드의 라지 캐리어 또는 트랜스미터 되는 캐리어 전송, 캐리어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이런 AM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블 사이드 밴드 LC, TC라는 이런 이름으로 쓰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험에 이 정도는 나옵니다. 이런 형태는 나와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일단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이게 변조가 된 파죠. 이 변조된 파에서 변조를 시키면 항상 등장하는 게 변조지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 변조지수 M이라고 하는데, M은 뭐야? 여기는 이 변조된 파에서요, 이 가장 큰 값을 A라고 부르고요, 가장 작은 값을 B라고 불렀을 때 이 변조지수 구하는 공식은 A 더하기 B분의 A 빼기 B 곱하기 100%.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은 변조지수 얼마요? 얼마요? 30 더하기 10분의 30 빼기 10. 그죠? 40분의 20. 2분의 1이죠? 50%입니다. 그래서 변조지수가 50%고. 근데 변조지수 구하는 공식이 또 있어요. 이것도 있지만 이 크기 얼마요? 10. 이 크기는요? 5. 그럼 10분의 5. 이 10분의 5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2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변조지수 구하는 공식은 그냥 요것분의 요거. 이렇게 끝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로서 이 그림으로서 표시할 때 변조지수는 이거 더하기 이것분의 이거 빼기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수식에서 변조지수는 그냥 요것분의 요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풀면 이거죠. 근데 이 MT가요, 여기 이제 바꿀게요. 왜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하면요, 이 그림은 사인이에요, 코사인이에요? 딱 보면 사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수식은 사인을 해놓으면 마이너스가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식은 코사인이 편해요. 근데 그림은 사인이 편하다 보니까 처음에 사인을 그려놨으니까 사인을 했는데, 이제 수식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얘 코사인이라고 생각합시다. 코사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풀면요, 자, 이거요. 5 코사인 오메가 MT 코사인 오메가 CT 플러스 10 코사인 오메가 CT죠, 그죠? 이렇게 되죠? 여기에 제값을 대입시키면. 자, 이거 풀면 얼마가 돼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아까도 했듯이 2분의 1, 그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풀면 2.5 코사인 오메가 C 플러스 오메가 MT, 2.5 코사인 오메가 C 빼기 오메가 MT 플러스 여기 있는 이건 그대로 주죠. 10 코사인 오메가 CT,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요 딱 과정, 우리 기출에 요렇게 나와가지고 이 변조지수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변조지수 얼마예요? 라고 하면 이거 10이고 이거 2.5 하니까 변조지수 2.5인가? 0.25인가?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라고요? 원래 값은 요거였고 요걸 풀어서 여기에 나왔으니까 원래는 이런 거였어요. 그럼 이건 10 플러스 5 코사인 오메가 MT 예 코사인 오메가 CT, 이걸 풀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변조지수는 그냥 이것분의 이거예요. 10분의 5가 변조지수거든요. 10분의 5가 변조지수인데 얘는 10분의 2.5가 변조지수지, 이렇게 고민하게끔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게끔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그래서 변조지수 구하는 건 우리 기출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럼 이야기합니다. 아까 스펙트럼 이야기를 잠시 쓰는데, 이 AM의 스펙트럼은요 여기서 그냥 표시할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신호파 주파수 얼마요? MT 신호파가요 5 코사인 6000파이 T 하면 2파이가 몇 번 있어요? 3000번 있죠, 그죠? 그 다음 반성파는요, CT는 10 코사인 2파이 곱하기 10의 육성 T 하니까 얼마요? FC는 10의 육성이죠, 그죠? 1000k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걸 AM 변조를 하면요, 그러니까 변조된 신호는 10 더하기 5 코사인 6000파이 T 코사인 2파이 곱하기 10의 육성 T, 이렇게 됐거든요. 그죠? 이게 AM 변조된 수식입니다. 그럼 변조된 수식이면 얘는 10 코사인 2파이 곱하기
10의 6성 t 더하기 5 코사인 2파이 곱하기 10의 6성 t 코사인 6,000파이 t.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이 주파수는 얼마예요? 이 주파수는 1000km예요. 근데 이게 1000km 하고요 3km가 곱해졌잖아요. 그죠? 곱하면 어떤 주파수가 나온다고요? 이건 1003km 하고요 997km 이게 나타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1000km의 진폭은 얼마짜린데요? 10짜리인데 1003km하고 997km의 진폭은 5가 아니라 이게 두 개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2분의 1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진폭은 2분의 1 곱하기 5.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의 진폭은 2분의 5가 되고요. 얘의 진폭도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냥 5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코사인 그냥 오메가 ct 플러스 2분의 5 코사인 오메가 c 더하기 오메가 mt 2분의 5 코사인 오메가 c 빼기 오메가 mt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걸 스펙트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3km인 거고요. FM입니다. 신호파고 높이는 얼마짜리라고요? 이거 5라고 하지 말고 6이라고 할까? 그냥 5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게 1000km고요. FC예요. FC면 이게 지금 이제 10이라는 진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신호파, 이건 반송파, 이건 주파수죠. 이 가로축이 주파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변조된 파는요. 뭐도 나오고요. 1000km도 나오고 1000km는 이게 그대로 나오죠. 여기에 신호 반송파가 이걸 때 여기 나오는 1000km는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나오니까 1000km는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1000km보다 얼마요? 더하기 FM. FM만큼 더해진 거. 1003km요. 1003km는 이 크기가 5면 5의 반. 2분의 5, 그죠? 이게 FC 더하기 FM인 거예요. 1000km 더하기 3km. 그리고 1000km 빼기 3km죠. 1000km 빼기 3km도 진폭이 2분의 5잖아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 그림을 뭐라 부른다고요?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럼을 표현해라.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용어니까 스펙트럼을 표현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사이, 내가 음성을 3km만 보내는 게 아니라 3km도 보내고 300에 3400이니까 2km도 보내고 1km도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음성을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음성이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면, 내가 3km를 보낼 때는 더하기 3 빼기 3, 내가 2km를 보내면 더하기 2 빼기 2 하니까 더하기 2 빼기 2가 되니까 더하기 2 빼기 2, 1002km하고 998km. 1km 보내면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나올 거니까, 내가 이런 신호를 보내면요, 이런 신호를 보내면 실제 변조된 파에서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내가 보내는 주파수가 요만큼이면요, 내 실제 음성의 주파수가 3kHz짜리 신호고 그 가장 높은 주파수가 3kHz짜리라면 이게 변조를 하면 나타나는 파는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변조된 파가 나타나는 주파수 범위는 여기서 이까지가 내가 내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해야 될 주파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주파수 영역을 써야 된다 라고 하고, 이 사용하는 주파수 영역을 우리는 점유 주파수 대역, 대역은 얼마요? 997kHz에서 1003kHz 라고 하는 실제 주파수 영역은 점유 주파수 대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간격의 크기요, 이 간격의 크기를 점유 주파수 대역 폭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점유 주파수 대역 폭 하면 여기서 이 사이의 간격, 이 사이 간격은 얼마죠? 지금 얼마예요? 이게 997, 얘는 1003, 1003하고 997의 사이 간격 6km죠? 그죠? 그래서 6km니까 얘는 6km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997km부터 1003km까지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AM 통신에서요, 신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가 3km면 변조시켰을 때 나타나는 점유 주파수 대역폭은 얼마예요? 6km 나와요. 근데 이게 4km면요, 4km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하니까 얼마가 나오고요? 8km가 나오죠. 그러면 AM에서 원신호가 가지고 있는 최고 주파수 대역이 FM이다. 그러면 이 FM이라는 신호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변조를 하면 변조된 파에서 나타나는 점유 주파수 대역 폭은 얼만데? 라고 하니까 이 FM, 이쪽 FM 하니까 FM이 몇 배요? 2배. 그래서 여기는 이 FM이라는 점유 주파수 대역 폭을 가진다 라는 이런 용어를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M에서는 어쨌든 이런 변조지수가 뭐다 라는 것 단어도 중요하고요, 점유 주파수 대역도 중요하고 대역폭도 중요하고, 저 스펙트럼을 그리는 연습을 일단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펙트럼만 잘 그릴 수만 있으면 AM에서는 뭐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이고요. 아무튼 이 더블 사이드 밴드 LC라고 하는 반송파가 날아가는 변조 방식이라는 게 좀 있으면 이건 구별할 겁니다. 이건 지금은 너무 용어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나오니까 이런 거고, 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여기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